아빠랑 맘마 먹을까요? 빨리 주세요, 아빠.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맘마. 느느느느느. 아빠 뽀뽀 한번 줄게. 뽀뽀 한번 줄게. 뽀뽀 한번 줄게, 아빠.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자,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더 자기의 멘탈을 부여잡고 상대방의 멘탈을 흔드느냐.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려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인 우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이긴다. 자, 소리만 빽빽 질러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 보고 무조건 자기가 이긴 줄로만 아는 막무가내인 무논리인 분들. 상대방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머리가 좋은 분들은 빨리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해서 그 개념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무논리인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의해서 그 핵심과 본질을 왜곡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운동하신 분들이 몸매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꼭 삐딱한 분들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야 그럼 뚱뚱한 인간들은 다 게으르고 불성실하냐? 자, 이렇게 매사에 왜곡해서 논리가 없이 덤비는 분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말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트집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말을 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막무가내의 논리가 없는 분들하고의 말싸움은 예외로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핵심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1초에서 2초 정도 몇 번 어버버하게 만들기만 하면 그 말싸움은 거의 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싸움에서 2초의 침묵은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배우들끼리 말다툼을 할 때 이렇게 탁탁탁 주고받으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말싸움 논리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사실 그런 건 대본이 있고 배우들끼리 미리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현실에서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딱딱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말다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싸움을 할 때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툼의 핵심과 본질을 빨리 파악해서 짧게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절대로 흥분하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버버하는 바람에 그 말싸움에서 졌는데, 자, 꼭 이런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다가 머리를 감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왜 아까 이 말이 안 떠올랐지? 하면서 머리를 감는 내내 아까 내가 했어야 할 그 말들이 논리정연하게 술술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뇌가 회전이 안 돼요. 흥분하게 되면 목소리도 부르르 떨리면서 나오게 되고 심지어 분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분하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게다가 흥분하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싸울 때 사람이 멋이 없어요. 싸울 때 흥분해서 눈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고래고래 나오면요 굉장히 없어 보여요. 자, 이런 건 혈기왕성한 10대 때나 통하는 거지,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감정 컨트롤 못해서 흥분해서 말싸움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드라마 스토브 리거에 나오는 남궁민 캐릭터가 멋져 보이는 이유는 언제나 침착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언제나 흥분하지 않고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언제나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서 카리스마를 느끼는 이유는 남궁민 캐릭터가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남궁민이 매사에 쉽게 흥분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캐릭터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나요? 자, 따라서 말싸움이 나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띄우고 가소로운 표정으로 계속 눈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누구든 자기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굉장히 어색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논리적인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우위에 있어야 그 싸움의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흔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큰소리 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라면 빨리 즉시 사과하시고 끝내면 되고요. 이 논리적인 우위라는 건 이 갈등의 원인 제공이 반드시 그 상대방이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침 7시에 어디를 가려고 나왔는데 제 차 앞에 어떤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렇게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했어요.
근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분이 지나갔어요. 자, 당연히 화가 나죠. 저도 사람인데. 후 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좀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하면서 다시 또 전화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다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저씨 차 좀 빨리 빼주시죠 하고 딱 끊었어요. 그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5분 뒤에 굉장히 어슬렁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띠꺼운 표정으로. 원래는 제가 나가서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언뜻 보니까 차주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돼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연장자분이어서 그냥 참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차를 빼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다 들리게 하면서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많이 나도 반말은 하지 마세요. 자, 왜냐면 그것도 나중에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건데? 라고 반말했다 쳐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 왜 당신 반말하냐면서 역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를 낼 사람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공격의 흐름이 그쪽으로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려서 말싸움에 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역공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제가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화가 나서 그런다 왜?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여기에서 흥분하지만 않는다면 논리적인 우위에만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로 넘어갈게요. 자, 말싸움을 할 때는 단답형 말고 질문형으로 던지세요. 말을 길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적인 문구로만 계속 짧게 질문을 던지세요. 자, 그래야 상대방의 말문이 막힙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다 왜? 저한테 왜 화가 나시는데요? 아니 아침부터 전화해서 승질냈는데 내가 화가 나 안 나? 아저씨가 차를 빨리 뺐으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뭐 문제 있어요? 제가 화낸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해요. 맞는 말이니까. 자, 사람이 이렇게 추궁당하면 아무 말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공격할 수 있는 부위가 많아지는 거죠. 아니 같은 이웃끼리 차 좀 댈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네, 당연히 주차할 수 있죠. 근데 전화를 하면 빨리 받으셔야죠. 아니 뭐 아침에 자다 보면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해? 네 맞아요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려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아 그런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 저랑 친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의 차 앞에 주차해 놓고 전화도 늦게 받았고 빨리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늦게 나와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반말까지 했죠.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4가지나 있던 반면에 그 사람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1개도 없던 거죠. 자, 저는 흥분하지 않았고 논리적인 우위에 있었으며 끊임없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서 제가 쉽게 이긴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웬만한 말싸움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밖에도 2가지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길 때 제 대학 동기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매번 애들만 모였다 하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까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저의 고등학교 출신 후배를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배가 여자를 엄청 밝히네,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문란하네, 뒤로 호박씨 까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그 후배는 절대로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 동생 그럴 애가 아닌데? 누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기는 사람에게는 딱 이 질문이면 웬만한 건 끝납니다. 야, 그런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대부분 어버버합니다. 야, 딴 애들도 다 알아. 다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직접 봤어? 그 친구가 여자 관계에 복잡하고 문란한 거? 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직접 봤냐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근거라는 게 남들이 그냥 한 이야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기는 사람에게는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2번째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꼭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소리 지르면서 겁을 주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유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아는 형님에게 써먹었던 건데 야, 지금 너 나한테 개기는 거냐? 내가 우스워 보여? 어? 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숨 크게 푹 쉬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면서 흥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뭐?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그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계속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대부분 폭발해서 난리가 나요. 나와봐, 나와봐.
말싸움이 나면 꼭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싸울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싸우지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냥 뭘 밖에 나가요. 추워 죽겠는데. 저랑 싸우시게요? 아니 감정 컨트롤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형이에요. 동생이지. 이것 또한 저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흥분하지 말 것. 자, 흥분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도 어버버하게 되면서 도리어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고 나면 흥분이 가라앉히니까요. 꼭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논리적인 우위에 있을 것. 논리적인 우위에 있어야만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싸움에 칼자루를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답형 말고 질문형으로 끊임없이 핵심 질문을 던질 것. 자, 침착하게 흥분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괜히 부당하게 말싸움에서 지는 일을 겪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